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그 디자이너분이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면 이거는 조금 디고디 디자이너 고민을 줄인 디자이너 디고디 참 급작스럽게 제가 찍게 됐는데요. 아주 오늘도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고민 내용인 즉슨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셨는데 그 회사에 다니면서 작업했었던 결과물들을 개인 SNS 채널에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회사에서 글을 내리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좀 안 좋게 풀린 케이스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든가 혹은 프리랜서를 하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조금 되게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내가 정말 뼈를 막 이렇게 막 깎아가지고 밤새서 내가 정말 곱게 해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나한테는 양육권이 없어. 클라이언트한테 다 있어. 근데 그거는 에이전시 일을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입료를 받는 대신에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이 디자인을 했다고 혹은 내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에 그림을 그렸다고 공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뭐 대기업들하고 일했었던 어떤 그런 결과들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거의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안 막 기밀 유출에 되게 힘써가지고 내부에서도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런칭 데이트 딱 기대하고 있어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디자이너가 먼저 자기 웹사이트에 공개해버려. 도라맨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고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드문 경우긴 한데 공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번에 그 계약서 상황에서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혹은 뭐라고 하면 최초 동의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내가 에이전시를 운영하지 않지만 그 회사에 나와가지고 내 포폴에 쓰거나 내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작업한 그 결과물은 클라이언트의 작업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몸담았던 회사의 작업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디자인했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의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거든요. 회사에서 작업한 모든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게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일한 대가로 인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의 권리까지 여러분이 다 가져가면 그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가 일한 건데 마찬가지로 비상업적으로 내가 이 디자인을 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거나 혹은 계정에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은 SNS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디자인하긴 했지만 계약의 주체가 여러분과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았던 회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의 주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업물을 여러분들이 작업했다고 할지라도 회사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 SNS에 다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 포트폴리오 혹은 SNS에 이러한 작업물을 한 것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에 사용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명시를 해주면 명확하게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엄청 큰 프로젝트인데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자 다 한 걸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하지 않았으면 내가 참여한 파트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는 뭐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젝트는 에이전시 내에서도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도 공개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개하면 그거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좀 아쉬울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걸 내가 했다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디자인을 내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진짜 정말 네이트판에 올라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약간 그런 경우긴 한데 다른 회사에 제가 있었을 때 한 분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회사에 대박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한 거예요. 뭐 파일을 지우고 막 이게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관하고 백업하고 이런 그런 컴퓨터를 바이러스를 시계 심어놓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더 웃긴 거는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막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도라맨 그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진짜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 대기업하고 일하곤 할 때는 보안 서약서를 쓰게 되면 대표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서명을 해야 돼요. 보안 서약서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잘 대화로 푸는 법이 가장 베스트이고요. 여러분들 소송은 가게 되면 아주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절대로 웬만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채널 디고디 원찬, 다음에도 또 유익한 그러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안녕. 디고디